안녕하세요. 뮤지컬 평론가 원종원입니다. 숨은 보석 찾기 스페셜 세 번째 이야기. 오늘은 가장 소중한 가족을 한 번 더 돌아보게 하는 뮤지컬 한 편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상상력에 미소 짓게 되는 가족 뮤지컬, 어른 동생입니다. 감기 때문에 학교에 가지 못한 하루는 엄마가 집을 비운 사이 5살짜리 남동생 미루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를 듣게 되는데요. 누군가에게 너무나 어른스러운 말투로 어린아이 행세가 힘들다고 하소연을 하는 미루. 도대체 어떤 비밀이 있는 걸까요? 내가 먼저 태어났어야 했는데 그럼 지금처럼 보이지는 않았을 텐데 내가 늦게 태어난 건 우리의 운명 원래 내가 하루 오빠인데 미루가 태어난 지 100일째 난 딸랑이를 딸랑딸랑 흔들어줬지. 그러자 손을 뻗으면서 처음으로 발라당 몸을 뒤집어 주었었지. 사실 난 51도 뒤집을 수 있었지 하지만 너무 빠른 것 같아서 숨겨왔지 100일이 다가오기를 기다린 거야 엄마에게 100일 선물로 뮤지컬 어른 동생의 첫 번째 뜨거운 매력은 흥미로운 창작 가족 뮤지컬입니다. 어른들이 봐도 너무 유치하지만은 않고 아이들이 봐도 어렵지 않은 작품을 가족 뮤지컬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공연계에서는 쉽게 만나보기 힘든, 그러나 글로벌 공연가에서는 절정의 인기를 누리고 있죠. 뮤지컬 어른 동생은 한국식 가족 뮤지컬의 흥미로운 아이디어가 담긴 무대입니다. 영미권의 완성도 높은 가족 뮤지컬과 비교해보면 규모도 작고 아동용 뮤지컬적인 성격이 강하긴 하지만 그래도 소재의 참신성이나 이야기를 풀어내는 과정이 단순히 어린이들만을 대상으로 한 작품이라 보기 힘든 발칙함과 기발한 상상력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이 뮤지컬의 원작은 동화인데요. 한국출판문화상에서 대상을 수상했고 2017년 북리스트에서 올해의 도서 최종 후보자까지 올랐던 동화 어떤 아이가가 시발점이 됐습니다. 동화 어떤 아이가의 기발하고 기묘한 이야기를 춤과 노래로 엮어놓은 창작 소극장 뮤지컬인 셈인데요. 1시간 남짓한 공연 시간은 그리 부담스럽지도 않고 너무 길지도 않아 아이들의 문화체험으로도 안성맞춤입니다. 뮤지컬 어른 동생의 두 번째 뜨거운 매력은 발칙한 상상력과 능청스러운 연기입니다. 기본 설정 자체가 기발하고 별난 가정이다 보니 이야기를 보는 재미가 제법 쏠쏠한데요. 우리나라 대중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던 일본 만화 어덜트 베이비의 기본 설정과 엇비슷한 면도 있어 흥미롭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힘들지 않게 이야기를 따라가야 하니 배우들의 연기도 중요한데요. 40살 엄마, 34살 총각 삼촌, 그리고 하루와 미루까지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능청스러운 연기를 펼칩니다. 4명의 배우가 꾸미는 무대는 때론 유쾌한 미니 콘서트가 되기도 하는데요. 노래와 춤, 이야기가 버무려지는 뮤지컬로서의 정체성이 흥미로운 완성도를 선보여줍니다. 가족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무대를 만나보기를 원한다면 이 작품 추천하고 싶습니다. 우리만의 비밀 엄마한테 들키면 안 돼. 우리만의 비밀 엄마한테
뮤지컬 어른 동생에 놓칠 수 없는 뜨거운 일부는 동생 미루가 누나 하루와 비밀을 공유하게 되는 장면인데요. 잠시 감상해 보시죠. 엄마가 아시면 속상해하실 거야. 네가 이상한 어른. 아니 아이. 아니 어른 동생. 어른 동생이란 걸 아시면 충격 받으실 거야. 아니 하루야 나는 어른인 책 태어난 거 빼고는 다 똑같아. 나 여전히 미루야 네 동생이고 봐봐. 미루 맞네. 그럼 너 갓난아기 때부터 어른이었어? 마음만 나머지는 다 똑같아. 그럼 그 새꼬미 먹는 거 그거 억지로 하는 거야? 그거 그냥 정우한테 폼 잡느라고 해본 말이고 사실 난 새콤이나 젤리 축축 같은 거 좋아해. 입맛은 5살이거든. 복잡하게 사는구나. 뮤지컬 어른 동생에 대한 제 별점은 2개 반입니다. 낄낄낄 새어나오는 객석의 아이들의 웃음이 함께 미소 짓게 하는 흥미로운 가족 뮤지컬입니다. 하고 놀고 먹고 싸고 아휴. 뭐가 저렇게 재밌어? 에휴 그래 난 엄마니까 청소나 열심히 하자. 아휴 아이고 뒤에 최 청소하면 엄마 하면 청소 청소하면 엄마 하면 청소 뒤에 책이랑 엄마 난 알아요. 청소할 때는 언제나 깨끗이 쓱싹 나뭇가지 깨끗해지는구나. 쓱싹 너희들만 신나게 놀 줄 아냐. 엄마도 이렇게 청소하며 즐겁고 신나게 야야야 신나고 즐겁게 야야야. 예. 아본사에 들어있거든요 우리. 오늘 저녁에 뭐 저는 과제가 많아서 과제예요. 하지? 뭐 막히는 거. 혜리야. 너 혹시 밥 먹었니? 먹었어요. 점심 먹었고 먹었고요. 저녁 먹었고요. 먹었고. 내일 아침 것까지 먹었어요. 와우. 너 근데 너 만났는데 이런 건데 이 소스가 선글라스 안 벗을래 이거? 호수가 먹어 이거 살좀 빼고 물쓰려 아저씨 이거 진짜 배. 아가. 오 대박 곧 나오겠어요. 사장님 이거 내미나 이거. 사랑으로 만나는 공연 정연주의 뜨거운 인터뷰. 오늘은요 조금은 스페셜하게 대학로에 소문난 소극장 연극 한 편을 찾아왔습니다. 달달한 로코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연극 한 뼘 사이의 연출가와 배우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공뜨미 시청자들께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예. 네. 네, 안녕하세요. 저 한뼘 사이 연출 겸 지금 배우 활동을 하고 있는 노푸름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금나리 역할 맡고 있는 차수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멀티 맡고 있는 위광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우후! 반갑습니다. 이 세 분을 모셨는데 뭔가 무대가 꽉 찬 것 같은 소극장 공연이기도 하지만 배우들의 이 빛이 굉장히 나는 그런 공연인데요. 연극 한 뼘 사이 후기가 굉장히 좋아요. 어떤 작품인지 우리 연출가께서 소개를 해주실까요? 예. 저희 연극 한뼘 사이는요, 일단 5명의 배우가 출연을 하고요. 같은 층에 같은 아파트 옆집에 살면서 일어나는 에피소드를 그린 내용입니다. 네. 그래 나 한 번만 더 해주면 돼. 몇 번째야? 야 그냥 한 번만 좀 더 해줘. 아이 거참 정말 한번 좀 해줍시다. 남자가 얼마나 하고 싶은 저게 지금 길고 있어요. 살이 빠진 것도 얼마야. 맞아요. 그 인생은 뉴턴이잖아요. 뉴턴.
그러면 우리 수영 씨와 광훈 씨 배역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저는 기자, 신입 기자 역할인데요. 이제 사회에 약간 부정부패와 뭐 그런 불법 사채 이런 네. 것들을 막 고발하면서 좀 그런 걸 국민들에게 다 알리고 싶어 하는 그런 열혈 기자입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 열혈 기자는 어디에 사세요? 몇 호에 사시는 저희는 거예요? 이 우유 주머니가 있는 우유 주머니가 있는? 네, 203호에 살고 있습니다. 그나마 좀 사네요. 그렇죠? 우리 그러면 연출가께서는 어떤 역할이신 거예요? 예, 저는 변호사 아, 역할입니다. 네. 변호사인데 검사 출신인데 음흠. 강력계 검사 출신인데 네. 이혼 전문 변호사, 이혼 확률 99.5%를 자랑하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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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소심하고 찌질한 변호사 아. 역할. 예. 우리 멀티 역할 하시는 광훈 씨는 어떤 역할을 하시나요? 캐릭터가 몇 상당히 개를 하시는지. 많은데 네. 이거를 말하면 또 스포일러가 될 것 같아서 아, 진짜요? 네, 저는 좀 신비주의를 가지고 있는 캐릭터라서 네. 좀 다양히 많습니다. 네. 한 두 개만? 딱 두 이게 개만? 청소부 아줌마로 제가 선발대를 띄고요. 아줌마. 네, 그 다음에 이제 선배로 이제 세련되게 나왔다가 네. 그 다음에 이제 엄마로도 나오고 죄송한데 이제 이까지만 하겠습니다. 아, 여기까지만. 신비주의를 고수하는 우리 멀티맨 이가구 배우님. 오, 근데 보니까 남녀 뭐 이런 거 뭐 벽이 없으신가 네, 봐요. 제가 꾸미면 또 이쁘거든요. 아, 그걸 엄마 저희가 그걸 좀 닮아가지고. 보고 싶은데. 연출가께서 직접 공연에 오르는 경우는 굉장히 좀 배우들로서는 재미있는 점도 있지만 좀 부담스러운 점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는 좀 말할 수 있다. 알아서 귀를 막아주시는데. 일단 진짜 장단점이 확실하게 있긴 한 것 같아요. 네네. 어쨌든 연출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림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배우로서 코멘트도 받고 하면서 어쨌든 발전할 수 있는 계기는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어쨌든 그 계기를 가려면 네. 새로운 시도도 좀 필요하고 네. 근데 뭔가 자꾸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좀 오. 같은 상대 배우지만 네. 연출이기도 하기 때문에 자꾸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 거 좀 눈치채셨어요, 연출님? 억울하네요. 저는 전혀 눈치를 주지 않는 아.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네. 너 그렇게 눈치 보였니? 마음껏 하세요. 굉장히 좀 무서운 연출이실 것 아유, 같은데. 아유. 예. 우리 그 멀티맨으로서 광훈 씨는 어떠세요? 저요? 저는 근데 눈치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어허. 예, 저는 다 배울 점이고 네. 그리고 또 제가 뭔가를 말씀을 하시면 제가 이거는 정말 연출로서의 어떤 뭔가 디렉션이기 때문에 아하. 모든 게 옳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배우의 입장에서 어떻게 연출에 대한 이야기를 잘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생활 참 잘하는 광훈 씨였습니다. 그 현장에서 관객 선호도가 굉장히 높다고 해요. 어깨 으쓱하셔도 될 것 같은데 어떤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랑, 네. 즐거움. 그냥 오면은 재밌게 보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뭘 안 느끼셔도 되고 네. 재밌다, 신난다, 웃었다, 움직였다. 근데 요즘 분들이 되게 소극적이세요. 열어주지 않으면 닫혀있고 네. 이렇게 보다가 막 같이 즐겨서 놀면 훨씬 편해질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요소를 굉장히 많이 넣었어요. 네. 같이 놀 수 있게끔. 그러면은 깜깜해졌다고 생각을 하고 조용히 해! 깜깜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자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앞면이 됐다! 관객분들이 알아서 외쳐주시고 박수 쳐주시고 소리를 질러주게 만들다 보니까 네. 스스로 본인들이 더 재밌어 하시는 것 같아요. 보면서. 객석과 이 무대의 차이가 한 뼘 차이는 아니지만 한 세네 뼘 정도 되지만 연기하는데 좀 지장이 많을 때도 없잖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아예 관객을 무대로 끌고 와서 약간 배우처럼 네. 한 역할을 주고 시키는 장면이 하나가 나와요. 그래요. 제가 준비했어요. 자요. 우리 감독님 거기서 편하게 찍으시려고. 앞으로 모실게요. 자, 감독님 용서시고 가만히 이렇게 딱 내시고. 그렇죠. 어떻게 저 이쁘게 잘 나오고 있어요?
가끔 진짜 너무 저도 당황할 때가 가끔 있거든요. 예를 들어 카메라 감독님을 이분을 시켰는데 절대 안 하겠다고 정색하고 완전 끝까지 못 하죠. 절대 안 하겠다고 나 진짜 절대 안 하겠다고 네. 이런 분이 딱 한 분 계셨거든요. 야, 웬만하면 해줄 텐데. 그때 진짜 등에서 막 식은땀이 엄청 막 나면서 그래서 제가 막 이분이 아니셨구나. 제 감독님 어디 계세요? 이러면서 막 제가 또 다른 데로 찾아다녔는데 세상에. 또 감독이 아무도 안 하겠다고. 네네네. 아무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다 이러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다가 한참 있다가 이제 여자분이 원래 여자분은 잘 안 시켰는데 네. 여성분이 나오셔가지고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세상에. 물론 관객 입장에선 좋긴 한데 배우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장기 공연 하다 보면 좀 지칠 때도 있고 약간은 좀 식상해질 때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 좀 어떻게 극복을 할까요? 일단 항상 말은 해주죠. 네. 항상 리셋을 해라. 지워버려야 처음부터 다시 신선한 연기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계적으로 연기하면 요즘 관객분들은 바보가 아니거든요. 다 알죠. 네, 살아있지 네. 않으면 봐주질 않으세요. 그럼요. 무시하기 때문에 무대 위에서 저는 배우들이 항상 빛났으면 좋기 때문에 최대한 그걸 맞춰주려고 해요. 왜냐면 매너리즘에 빠졌다고 생각을 하면 네. 한 일주일 동안 공연을 안 넣고 다른 페어를 넣어요. 네. 그러고 나서 일주일 있다가 연습을 좀 하고 올라가면 이 친구가 훨씬 새롭고 살아있는 모습을 잘 보여주거든요. 네. 그런 방법들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항상 대화를 많이 하고요. 일단 장면이나 대사 중에서 이거 내가 하고 있는 대사지만 혹은 남의 대사지만 정말 마음에 와닿더라 하는 대사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으세요? 당신같이 먹고 사는 거 걱정 없는 사람이 뭘 알아라는 대사가 좀 전 개인적으로 그게 상당히 많이 와닿더라고요. 당신 같은 사람들이 뭘 알아? 당신같이 먹고 사는 거 걱정하는 사람들이 뭘 하냐고요? 둘 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상당히 옳은 일을 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근데 이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모든 걸 다 지켜가면서 살 수 없는 이 사람의 현실도 이해가 가는 거죠. 이 사람의 입장에서 듣다 보니까 진짜 옳은 말만 하는 이 사람이 미운 거예요. 네. 나같이 이렇게 힘들게 사는 사람들은 당신들과 사는 생활이 다른데 그렇게 먹고 사는 거 걱정 없는 사람이 뭘 하냐는 말이 되게 좀 들을 때마다 저는 좀 슬프더라고요. 예. 근데 공연 때 한 번은 진짜 나이가 지긋하신 남자 어르신께서 네. 되게 집중해서 보셨나 봐요. 네. 당신같이 먹고 사는 거 걱정 없는 사람이 뭘 알아? 이러니까 저기서 조용하게 그래 네가 뭘 알아? 이게 좀 남자분들이 좀 약간 제일 많이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사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분들 분위기 보니까 한뼘 사이가 어떤 식으로 공연이 굴러가고 있을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되게 작은 공연이지만 관객들하고 호흡하는 면에 있어서는 그 어떤 공연보다도 꽉 차고 큰 공연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 기대감을 넣어주셨던 우리 한뼘 사이 세 분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일상생활에 지치고 힘든 당신을 위해 배꼽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연애세포가 죽어가는 당신을 위해 여러분들의 두 뼘 사이를 한 뼘으로 줄여드리겠습니다. 한 뼘 사이 보러 오세요. 우준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출님이 정확한 길을 제시해 너가 그렇게 얘기하면 네가 보거든. 그런 역할들의 어떤 제 영혼을 갈아서 연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역대 최강 캐스팅으로 돌아온 연극 도둑맞은 책의 뜨거운 Q&A입니다. 너무 연락이 없어져서 좀 서운했어요. 인간의 욕망을 그리고 있는 이 작품은 벌써 시즌 5번째로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은 연극인데요. 네, 저예요. 조영락. 네가 왜? 이거 보실래요? 제 딸입니다. 이름은 조인경. 엄마는 최지향. 생물학적으로는 작가님 딸이기도 하죠. 두 번째 버전부터는 꽤 대본이 많이 안정이 돼서 특별하게 이번 버전을 위해서 신경 쓴 게 있다기보다는 조영락도 서동윤도 모두 다 개성들이 강해서
여기 있는 배우들이 좀 편안하고 자기만의 독특한 매력을 살릴 수 있는 방향. 영란아 그리고 극중 잘 나가는 시나리오 작가지만 성공을 위해선 물불을 가리지 않는 서동윤과 그를 납치한 보조작가 조영락의 2인극으로 이뤄진 이 작품은 지영이랑 작가님이랑 셋이서 작가님이 그러셨잖아요. 캐릭터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 처음부터 끝까지 변화가 없는 캐릭터는 죽은 캐릭터다. 제 캐릭터에 변화가 잘 안 느껴진다고 그러셨죠. 지금 전 어때요? 변화가 좀 느껴지세요? 사랑, 로맨스가 없으면 안 되겠죠. 어차피 모든 이야기는 인간에 대한 이야기이고 사랑에 관한 이야기라고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김윤혜 와이프 있잖아요. 단 한시도 관객의 시선을 놓지 않는데요. 영락이 역할을 하는 3명이 너무나도 다 달라요. 그런 부분이 연습하면서 오히려 더 재미있었던 부분인 것 같고요. 무대에서 연기하는 배우나 그 캐릭터는 악당도 매력이 있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2인극 뮤지컬은 많이 해봤는데 2인극 연극 게다가 이렇게 대사가 많은 이렇게까지 많은 연극은 처음이었는데 1인 다역인지라 그 캐릭터의 간극을 더 많이 벌리는데 애를 많이 쓰고 있고 제가 심혈을 기울이는 뭐 박처장이라든지 그런 역할들의 어떤 제 영혼을 갈아서 연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가님은 상황 판단이 좋으시니 제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 금방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질출하실 텐데 먹을 것 좀 가져오겠습니다. 야 됐어. 야 배 안 고파. 야 이거 프라이드. 야 조영락. 감이 오면. 야 이 시나리오 접자. 예? 접자고. 매력적인 두 배우의 연기 전쟁 뒤에는 그나름의 고민들이 많았다고요.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전환입니다. 마치 영화 같이 회상 장면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현실로 돌아올 때 감정을 체인지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겉모습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소년 같은 어떤 그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조영락이라는 인물이.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가지고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준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출님이 정확한 길을 야, 너가 그렇게 이거 보거든. 그럼 저희는 그 길에 따라갈 뿐이고 저희는 외모와 성격 그리고 이런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조영락이 나온다고 생각이 듭니다. 폐쇄된 공간에서의 그런 심리적인 어떤 긴장감들 간접적으로 많이 느껴보시면은 또 공연 보고 나셔서 세상이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런 것도 좀 느껴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밀도 높은 심리 스릴러 연극 도둑맞은 책은 12월 3일까지 충무아트센터 소극장 블루에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메마른 감성을 촉촉하게 적셔줄 2주의 추천작입니다.